근데 깜깜했네요. 원래 명절에 모여서 정치 얘기 더 이상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정치적인 지형 자체 양극화돼서 말 꺼내면 싸우는데 뭐하러 말 꺼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명절에 정치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왜냐?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여서 음. 100% 병원 못 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음. 삼촌, 고모, 음. 이모, 음. 그다음에 뭐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음. 나는 뭐 언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네. 나는 갔다 근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보수 중에 저 왜냐면은 내 아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예, 해주더라 뭐 이런 것부터 우리 해가지고. 인요한 선생님이 전화 한 통화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100%. 그러면 그 얘기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윤석열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뻔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평론가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2026년에 2025년 어쩔 수 없고 2026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예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애초에 제안을 했을 때 네. 시끄러 너랑 밥 안 먹어 이러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안 먹었죠. 근데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자. 알았어 그런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이 여야정 의사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도 그 좋아 라고 해갖고 정리가 일단 된 거잖아요. 그쵸. 그 왜 그러냐면은 요게 있으면 우리 이제 그 갤럽이나 뭐 이런 조사로 한 23% 정도 되는 이 보수의 전사들이 있어요. 보수의 전사들이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쵸. 아,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이제 꺾어줬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현실을 잘 보고를 못 받아서 응급실도 괜찮다고 하고 한번 기자들한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했는데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직접 보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현실을 알아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도 키를 넘겨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방송할 때 늘 그게 좀 딜레마인데 사람 목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의료계약 문제인데 패널로 나가면 그냥 좀 이거를 저도 이제 그런 유의 질문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지금 하는 건지만 그 뭐 이제 여여 갈등, 보보 갈등 이거 어떻게 보냐 이런 해석만 하고 있는 방송하고 있으면 가끔 저도 약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뭐든지 얘기를 끝까지 물어봐야 되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패널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물어봐야 되고 끝까지 시켜야 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방송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잘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어봐야지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네? 그렇죠. 그 여야정 의사협의체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추석 전에 야 이거 구성했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한번 꺾어줬지? 그럼 한동훈한테 기회 줬지? 내가 양보한 거다? 그럼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신 차렸네. 뭐 좀 되겠네. 추석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야정 의사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해결이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그쵸. 그 물어보면 평론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의사단체도 뭔가 이제 한 발 물러설 때가 되긴 됐잖아요.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설 태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단체라는 게 어딥니까 도대체? 그쵸. 그게 또 이제 의협이 전공에 대해서 정확히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협은 지금 의협 얘기는 2025년도부터 일단 물르고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쵸. 물론 조금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워낙 이제 그 꼼수 뭐 짜잘한 어떤 그 수에 이제 밝은 양반이니까 정원을 꼭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뭐 대학을 그럼 어떻게 대학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냥 50%만 뽑으세요 이렇게 하나?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그게 있더라고. 선거 때 의사표가 쭉 왔대요. 느껴졌대. 강남에서도 의사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안 찍어 이러면서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쭉 몰려오고 의사들이 개혁신당에 입당하거나 뭐 출마하겠다고 있는 연락들이 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강남 한복판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은 그 강남에 의사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지는 의사 가족들이 둘러싸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쵸. 나는 이번에 확 조국 혁신당을 찍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다. 그 기사에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 1번이 소아과 의사인가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의협이나 이쪽에서 조직적으로 몰아줄까라고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조직적으로 몰아주는 수준까지는 안 됐는데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 지지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 그렇죠. 집단을. 그러니까 뭐 같은 수를 내자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고 어렵죠. 의협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2025학년도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2026학년도도 지금 증원은 제로로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다 수업 안 받는다고 그러고 지금 뭐 의대생들이 유급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가르치려면은 의협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인프라가 없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쵸. 내년에 할 수 없다. 네. 증원 규모는 빵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증원의 대상 연도 언제냐? 27년이다. 2027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 2027년은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해고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의협하고는 지금 말이 안 통합니다. 아예.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제각기 뭐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전공의들은 떠나간 전공의들이 돌아오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누워 있어요 또 네. 누워 있고 누워있죠. 다른 거 준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루트로 뭐 그리고 사실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애매한 게 개원의들 중심이잖아요. 또 그쵸. 여기는. 네. 그런데 지금 전공의랄지 그다음에 뭐 이 문제는 그렇죠. 네. 대형 병원과 대학병원 이 문제잖아요 지금. 거기도 지금 적자 폭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응급실 대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협이 사실은 큰 뭐 예를 들면 발언의 지분이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잘 안 맞으니까 누구랑 얘기를 누가 와서 여야정 의사협의체에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으나 여야정 의사협의체라는 요 논의기구 자체가 잘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나 그러나 오늘 언론에서 그럼에도 의사단체를 어쨌든 끌어올려면 두 가지 정도는 고려를 해봐라. 첫째, 대통령이 사과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 그치. 사과를 한번 해봐. 대통령이. 좀 무리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2,000명에 꽂혔었는데 그건 뭐 미안합니다. 네, 뭐 이런 모드로 가든가. 아니면 의사들이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를 미워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책이랍시고 한 게 뭐 하나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군의관들을 응급실로 보냈는데 군의관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응급의학이 전공도 아닌 사람도 보내고 더군다나 그 병원에서 또 응급실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 병원의 응급실 체계가 또 나름대로는 학습이 되고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딱 와갖고 앉아있으면 병원에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걸리적거리니까 가시라고 그냥. 그래서 막 부대로 복귀하고 이랬더니 또 징계한다고 그러고 그랬다가 징계한다고 한 것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러고 기사 따라가기도 힘들던데 그래도 우리 미나님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분은 또 응급실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경증 환자들이 평소에 응급실에 많이 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박미수 차관이 그런 망언도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응급실에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면 경증입니다.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차관이든지 장관이든지 일단 내리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언론은 합니다.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관이나 차관을 일단 내립시다. 지난주에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된다. 우리가 추석 앞두고 이걸로 더 이상 안 된다. 막 들고 일어났는데 용산의 입장은 1. 사과할 일은 없다. 사과 안 한다. 우린 과학적이다. 사과할 일은 아니다. 2. 지금 이것은 의료 대란이 아니고 의료 개혁이다. 의료 개혁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싸움의 와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의료 개혁을 하는 와중에 인사는 어불성설이다. 안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없고. 네, 그러면은 성과를 내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다. 갑갑하네요. 그러면 추석이 지나도 지금 상황은 계속 갈 가능성이 뭐 60%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정권의 생각은 뭘까?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결국 여야정 의사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공을 넘긴 거잖아요. 여야정 의사들에게 공을 넘겼는데
거기서도 해결책이 안 나온 겁니다. 추석 지나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도 조금 그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만지작 해야겠죠. 그 협의체가. 그렇죠. 10월 되고 이제 이래도 뭐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안 되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커봐. 의사가 나쁜 거야. 커봐. 의사가 나빠서 안 된다니까. 이러고 역시 의료 개혁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환장하는 건 누구다? 우리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노안이 오고 참. 저도 노안인데. 다 초점 쓰라고. 노안은 안경원에서 꼬시던데요. 노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노안의 서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이런데 그쵸. 노안이라는 거는 또 이거를 수정체 조절력에 약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저의 이제 눈의 이 수정체가 난시를 어떻게든 하여튼 근시 뭐 하여튼 가까이 보고 뭐 이런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뭔가의 근육의 힘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커버를 해온 거예요. 근데 노안이 오니까 점점 얘가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꾹꾹 잡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모르겠다 이렇게 놔버리죠. 힘을 놔버리는 거라서 모든 게 여기가 이쪽 눈이 모든 게 고장이 나서 가까이도 안 보이고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안경을 써도 이상하고 안 써도 이상하고 막 안경을 썼다가 벗어도 이상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 병원에 안경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동네 안과에 갔더니 당신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큰 병원에 가봐라 막 이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8월 초에 저 병원 예약하려고요. 그랬더니 11월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아직 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월에 진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11월에 가도 돼요 사실. 근데 고령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쵸. 8월에 진료 받아야 되는데 11월에 오라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가겠다. 무슨 고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서 뭔가 좀 중재안이나 대안 같은 거를 뭔가를 좀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게 뭐 보수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도 잘못했다. 뭐 그 다음에 용사는 잘못했다. 이거 다 아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뭔가 적극적인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명수를 제안해도 좋고 이럴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부쩍. 근데 그런 움직임이 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왜냐면 다 늦었기 때문이에요. 늦었다. 이게 뭡니까? 그쵸. 할 수가 없어요. 명수 얘기했잖아요. 총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2,000명이. 네. 2,000명을 용산이 얘기하자마자 물론 그 전부터 2,000명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1,000명은 어떨까? 1,000명 플러스 알파는 어떨까? 뭐 4년간 뭐 몇 명 어떨까? 뭐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를 했지만 2,000명 딱 나오고 나서 의사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수 언론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 언론이 우리가 기자인데 2,000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들 중에 명망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정권이 5년간 10,000명을 늘려야 되겠기에 1년간 2,000명을 늘립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5년간 한 10,000명은 늘려야 돼.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막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막 해요. 인터뷰를 막 하면 5년간 10,000명을 늘리자고 한 사람들도 그게 1년에 2,000명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모아가지고 의료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자 늘리지 말자는 거는 아니야 분명히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끌어낸 다음에 그렇죠. 얼마 늘려야겠어.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뭐 300명도 얘기하고 400명도 얘기하고 최대 뭐 700명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 사실 절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의료계 일각에서 낸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700명이다. 어떤 의대 교수님들이 700명이라 합디다. 그리고 이 정권이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5년간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던 사람들도 꼭 이게 1년에 2,000명은 아니라고 합디다. 그럼 요 정도 얘기 나왔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은 막 반발이 있고 다들 이게 아니라고 하고 야당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를 들면은 그게 시민사회가 됐든 아니면 여당이 됐든 여당이 총대를 매는 것은 물론 총선 때 총대 맸다가 또 혼났지만 그런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용산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단위에서 논의를 해보죠라든지 이런 걸 내가지고 그때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안 돼. 2,000명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결론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건드려.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2,000명만은 절대 안 돼. 이러고서는 총선을 이미 치렀잖아요. 총선을 치르고 이미 지금 2,000명을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 수습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중재안을 만들 수도 없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 그 녹색정의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에서도 협의체 만들자고 계속 촛불 집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3, 4월에. 근데 그 대표가 누구였는지 참. 대표가 좀 무능했죠. 네. 하여튼 이 방송은 정의당의 공식 입장과 아무 상관없는 방송입니다. 김준우의 야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여튼 의료대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뭔가 중재안이 좀 나와서 뭔가 좀 빨리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2,0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의대 교수 충원도 당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건에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500명, 700명, 2,000명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0명은 인프라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목표가 2,000명이면 차라리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용산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이 문제인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또 뭐 그래도 계속 평론가들이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될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운동진영이 떠들든 야당이 떠들든 계속 떠들어야 뭐 문제 해결이 요만큼이라도 좀 되는데 보탬이 안 될까요? 그런 믿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방송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듣지 않을 것이다. 운동진영이 뭘 주장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증원은 하고 이제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쟁점이 막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얘기합니다. 필수 의료 우리가 뭐 수가도 인상해주고 뭐 팍팍 지원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필수 의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미 뭐랄까 갈등의 선이 전선이 2,000명이야 몇 명이야 여기서 쭉 그어진 상황에서 이게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물론 그게 이 책임 있는 어떤 그 정책인데 책임 있는 정책의 패키지인데 그런 전선을 쭉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전선을 만들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이제 막 흩어져 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깝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진보 정당 내지는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될 정책적 전선에 쭉 가르는 흐름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그런 흐름을 가를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가면서 이 전선을 갈랐어야 되는데 2,000명이냐 700명이냐 뭐 숫자 노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필수 의료 강화가 뭐 수가를 인상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의사들한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이게 다 형해화돼 버려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요. 민주당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여기서 그래도라는 건 그 와중에 말이에요. 민주당 사람들 와중에. 민주당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발을 뺀 느낌이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네. 뭐 중간에 뭐 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하다가 생긴 이 파국인데 즉 뒤집어 얘기하면 2,000명만 늘리지 않았으면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텐데 라는 전제가 있는 한 공공의료 얘기하면은 뜬금없이 공공의료 얘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주 고약하다 이 상황은.